예, 그 유전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금속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알아봤는데 유전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는 부도체에 해당이 되죠. 얘네들의 경우에는 특징이 전기 저항이 높죠. 그런데 얘네들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 주었을 경우에 그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 주었을 경우에 얘네들이 전극 분기가 이제 발생을 하죠. 전극 분기 폴라라이제이션이 얘네가 발생을 해서 서로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이제 정기적으로 극성 구조가 되는 거죠. 정기적인 절연체인데 얘네들이 극성 구조를 띠는 애들을 우리가 유전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정기적인 절연체인데 분극이 발생함에 의해서 유전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유전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사용하느냐, 특히 이제 얘네들을 이제 저장하는 저장 매체로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통하지 않아서 어디에 사용하나 했는데 얘네들을 굉장히 새로운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유전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분극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분극이 발생하는 것은 자, 외부 전기장이 이제 가해졌을 때 표면 발생 유도 전하로 인해서 외부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외부에서 이제 그 전기장을 가해줬을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그 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자, 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은 전자 핵이 있고 그 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필드를 걸어주니까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극이 된다. 그래서 델타 Q, 그러니까 플러스 Q 플러스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얘네들 Q 그 다음에 뮤는 Q, R 해서 길이와 얘네들의 전하의 그 곱으로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분극장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정기적인 중심이 분리가 되고 그 분극화된 원자들의 부도체 양쪽 표면에 서로 다른 극성의 뭐가 형성한다? 표면 전하 밀도를 형성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표면 전하 밀도를 형성을 해서 전하 밀도가 뭡니까? 외부에서 이제 전자를 거기 붙게 만드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전하를 붙게 만들어서 그 전하가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그 얘네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고 유전체를 이용을 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축전기입니다. 축전기. 자, 축전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여러분이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게 진공이 있을 때는 캐패시턴스는 Q 전하량을 볼테지로 나눈 것을 우리가 캐패시턴스다라고 하는데 이 캐패시턴스는 다음과 같이 얘네들의 넓이와 길이에 의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뭐 팩터가 있죠. 그렇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비어 있는 경우와 유전체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전체가 들어 있을 경우가 훨씬 유전체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보다 뭐가 크다? 캐패시턴스가 더 크게 된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오른쪽에 간단히 설명이 돼 있어요. 얘네들이 외부에서 전자를 걸어줬을 때 서로가 상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랑 얘랑 얘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중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랑 중간에 뭐가 있을 때 표면에 있는 표면 전하 밀도가 중간에 그 얘네들이 이제 유전체를 넣어줬을 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유전체를 넣음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은 그 전기 저장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하 저장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전기에 유전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축전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데 크기가 여기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마켓쉐어의 경우에는 무라타 제작소라고 하고 있는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마켓쉐어를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그 삼성전기라는 곳에서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작은 뭐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전기 자동차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전기 저장, 뭐 반도체에도 사용이 되죠. 그 방전. 근데 반도체는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용이 되죠. 축전기가 그 전기 저장 및 방전, 주파수의 정류 역할에 얘네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뭐 고용량 콘덴서, 모터 스타터, 전화 저장, 그 다음에 뭐 교류통과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놈도 있고 굉장히 작은 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축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휴대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축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축전기 하나의 단가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하나의 단가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휴대폰 하나에 그 10원짜리 축전기가 한 100개 들어간다고 봐요. 뭐 10개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10원짜리가 10개는 안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뭐 한 50개 들어간다 하면 500개 들어간다. 500원이에요. 그러면은 휴대폰 하나에는 50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몇 대 팝니까? 삼성 같은데 1억대 팔죠. 그럼 500억 바로 되죠. 얘만 500억이에요. 그럼 삼성만 500억인데 삼성이 아니라 다른 데 합치면 한 1000억 나오겠죠. 간단히 우리가 계산해도 휴대폰에서만 파는 얘네들의 그 굉장히 작은 축전기가 한 1000억이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걔네들은 사실 여기서 굉장히 단가가 싼 애들의 기준으로 했지만은 1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000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가장 큰 무기는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100원짜리 요거 하나만 봤을 때는 뭐 그게 뭐야라고 싶지만은 얘네들을 1000원짜리를 뭐 100개 사용한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뭐 100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단가가 커지고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기 때문에 뭐 한 1억 대씩 팔리고 뭐 한 뭐 100만, 1000만 대씩 팔리고 하면은 그 물량과 그 시장을 그렇게 녹록하게 간단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간단히 뭐 굉장히 빠르긴 했지만은 정기적 특성에 대해서도 전도체, 그 다음에 도체, 부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정기적 물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다음에는 우리가 광학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